우리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육의 목적은 정치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웅변술, 수사학, 논리학과 같은 학문이 함께 발전했고 이것이 인문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인문학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감정, 감각, 신학 등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을 이해하려는 학문을 문화학이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발전한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이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양심과 도덕, 종교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은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충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왜 인간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과학은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인문학은 명확한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처럼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처럼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누군가는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철학, 윤리, 역사, 문학, 언어, 이 모든 것은 인간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인문학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과 위선, 갈등과 폭력, 그리고 전쟁이 더 쉽게 퍼질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인문학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